안녕하세요. 일령채 여행수다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여행 주식을 사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대한민국도 조만간에 실시한다고 하죠. 이 백신 접종이 선진국들은 아마 제 생각에 올 8월이나 10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한국이나 또는 그 TV 이런 방송에 주식을 이야기하는 그 방송에 보면요,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그 여행 주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조만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거라. 그거는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만 백신 맞고 미국과 유럽 여기만 백신 접종이 다 끝나면 여행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대다수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동남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국이라든지 마닐라든지 필리핀, 중국 이런 데가 과연 우리가 백신이 끝났다고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한국 대형 업체들의 패키지 모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행사들의 주 수입원은요, 패키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75%입니다. 항공권에서 발생되는 수익은요, 한 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센티브 투어라고 하는데요, 이 인센티브 투어가 약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투어란 건요, 뭐 가족 간에 또는 계모임, 동창회 또는 관공서에서 뭐 회의 탐방 간다든지 학교에서 단체로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걸 인센티브 투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구조가 15%에서 20%라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여행사들의 주식을 사면 안 되냐,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갇혀있는 생활을 참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을 코로나 때문에. 또 방역당국에서 뭐 5명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가랑비 옷젖듯이 다 스며들어서 몸에 배어버려요. 이제 특히나 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예전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패키지 투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는 패키지 모객의 하나의 장애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패키지 회사들이 가장 큰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패키지 모객인데 재정적인 문제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여행사들이 대형 여행사 상장되어 있는 여행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홈쇼핑 모객을 하면 광고 비용의 거의 대다수를 현지 행사를 하는 현지 여행사 업체 사장님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모객을 하는 이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광고비를 거의 내지를 않아요. 이러한 업체들은 2년 가차의 영업을 못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에 몇백억씩 손실을 봤던 그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는 그 엄청난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금액에다가 광고비를 하려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홈쇼핑이 쇼핑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 상품을 광고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 한 지역당 그 경비인데 한 20개의 상품을 내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십억의 비용을 현지에서 냈던 그 비용을 본인들이 낸다고 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현지 업체에 또 손을 벌리면 되지 않느냐. 현지가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장 업체들, 큰 업체들은요, 직불이란 개념이 없어요. 전부 다 외상거래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돈을 안 준 그 돈들이 지금도 물려 있습니다.
그럼 물려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 목격되어 있는 이 팩을 현지 여행사 사장님들한테 그 비용 부담을 또 해나가면 할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패키지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 100만 원짜리 거의 대다수가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만 원대, 유럽도 뭐 150에서 200만 원대. 근데 이 비용이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요금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 비용이 2배 이상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요, 실은 패키지는 현지에서 쓰는 비용 있죠. 여러분들이 호텔에 숙박하고 식사를 하고 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는 이런 교통수단까지 모든 비용, 가이드 비용까지요, 한국 여행사에서 단 10원짜리 하나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동남아는 여행 경비가 없어요. 제로입니다. 미주나 유럽은 지상비가 있죠. 쇼핑이나 옵션에 의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상비가 있지만은 유럽과 미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투어는 매한가지입니다. 이제는 현지 업체의 쇼핑이나 옵션 이런 구조가 다 붕괴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항공료가 또 많이 올라갑니다. 미국의 항공 같은 경우는요, 보통 343 또는 33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세 자리를 두 자리로 해가지고 가로막을 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히 앉을 좌석을 둘이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료가 기존 요금하고 똑같을까요? 그 한 사람분의 가격을 더 상승해서 올려받겠죠. 대한항공이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독과점이 돼버리잖아요. 더더욱 항공료가 인상될 요인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목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대형 업체인 H나 M사나 나머지 뭐 Y사라든지 대형 업체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 플랫폼화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OTA라고 합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 있죠?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셨잖아요. 호텔스.com이라든지 익스피디아, 시트립 이런 회사들은요, 이미 한국 시장을 30% 이상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대형 업체의 H사나 M사가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200억, 300억 이상 투자해갖고 이걸 셋업을 해갖고 한다 하더라도요, 시트립, 중국의 시트립 같은 회사는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H사를 인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요금이 안 맞아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시트립이 한국에 직접 들어와 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이제는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왜? 수익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이제 변해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라인 여행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호텔이나 항공에 공급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핏 마진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진들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자꾸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 마진 구조가 역학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많은 그런 온라인 회사들이 매출액은 엄청나게 신장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를 딱 열어보면요, 빈 깡통입니다. 여행업의 미래는 제가 봤을 때는 밝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32년째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현지 업체나 또 여기 중소업체나 대형 업체의 미래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여행업의 패턴은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대형 업체들은 사실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전 세계의 대형 플랫폼을 구축한 업체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뿌리를 닫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구조, 역학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지 업체나 여기 중소업체들은 앞으로 시장은 괜찮느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는 예전만은 못하다고 생각해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이유는 중소업체들은 패키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돼요.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60%이기 때문에 그게 마진 프로핏이 큽니다. 제 생각은 중소업체들은요, 오래된 많은 손님들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대형 업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처럼 갈 것입니다. 일본은요, 대형 업체가 5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도
대스케 업체로 존재를 할 건데, 남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여행 주식을 산다면 그룹사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레드캡이라든지 또는 현대드림 이런 업체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이 사람들 패키지가 주가 아니고요. 그룹사 자체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출입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 자체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OTA를 놓고 본다. 온라인 여행사에서 그나마 수익성을 내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그 인터팍 그런 회사들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성장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가는 그런 티켓으로부터 시작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층의 구성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업체이고, 또 앞으로의 여행은 보통 이제 10명 미만의 그 소그룹들을 우리가 FIT 투어라고 해요. 그런 FIT 투어가 활성화되고 또한 자유행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대형 업체들의 수익 구조는 반토막이 아니라 기존 수익 구조의 10분지 한 50분지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사 주식을 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임하에 여러분들 판단하에 사시는 거지, 단지 저는 이제 제가 31년 동안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여행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저는 이런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요, 저희가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는 거 그것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